말씀을 세척해주는 그런 작업을 이제 처제는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원장님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 넘어와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아마 다른 강사님들보다는 그래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강의 제목은 팟캐스트, 그리고 사실 팟캐스트랑 라디오의 차이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라디오, 그러니까 내 목소리로 만드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나만의 방송 만들기 워크숍 1회차를 진행을 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도 직장 다니고 그러면서 저녁 강의를 들으면 뭐 나의 필요에 의해서나 아니면 뭐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어쨌든 듣게 되면 참 이게 힘든 시간이시잖아요. 이때는 사실 쉬셔야 되는 시간인데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3주차에 걸쳐서 월수 6시 반에서 8시 반까지 진행이 될 텐데 가급적 제가 시간 안에는 다 끝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대신 조금 협조해 주셔야 될 게 이 강의는 좀 실습이 많이 좀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실습이라는 게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되게 쉬운 수준에서 저도 사실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의 기준은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돈을 받고 라디오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돈을 받고 나중에 뭐 라디오나 팟캐스트를 만드시려고 오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만약에 강의를 한다면은 저도 되게 다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라디오를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레벨이라고 해야 될까요? 쉬운 측면에서 접근하셔서 부담스럽지 않게 라디오나 팟캐스트에 좀 접근하실 수 있는 강의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마이크를 드는 게 조금 저는 부담스러운데 혹시 마이크 제가 안 쓰면 안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세요? 그럼 안 써도 될까요? 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올라오니까 조금 더워서 벗으셔도 돼요. 자켓 좀 네. 벗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부담스러워요. 네, 그리고 좀 편하게. 네, 우리 강의는 10월 20일 오늘이랑 수요일 하는데요. 월요일은 항상 이제 3층이실 거고요. 이번에는 여기 아마 강의장 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수요일은 2층 밑에 보시면 올라오셔서 제일 구석에 왼쪽에 계단 바로 옆에 강의실이 하나 있어요. 그쪽에서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요. 착오 없으시면 좋겠고요.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수요일날 왔다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냥 2층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2층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저는 항상 아마 6시경에는 와 있을 거예요. 제가 안 보이면 있는 대로 찾아오세요. 제가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요. 혹시 아마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전체 강의 과정부터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한 6회차 정도를 이번에 기획을 했어요. 제가 첫 번째 오늘은 좀 가볍게 팟캐스트나 라디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방송 스피치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 스피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과정을 오늘은 좀 가지려고 하고요. 2회차부터는 보시면 실습이 다 들어가 있죠. 가급적 실습을 참여 잘 해주시면 시간 빨리 끝날 거예요. 이번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소개 하나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쵸? 아시잖아요. 자기소개 2분씩 해서 지금 계신 분이 한 20분 조금 넘으시는데 2분씩만 하셔도 40분이에요. 그럼 중간중간 비는 시간 지나면 1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이따가 잠깐 제가 또 강의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보면 방송 스피치 실습이라고 했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실제 방송을 하셔가지고 이제 실습을 한다고 저희가 지금 TV로 뭐 내일 당장 다음 모레 하고 나면 방송을 내보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보시면 되고 소통하는 대본 만들기 뭐 이런 것들 직접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업무를 가지고 지금 또 저녁에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대부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벼운 수준에서 다만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라디오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그 방법만큼은 제가 하고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만큼은 다 알려드리고 혹시 강의로 부족한 것들은 제가 마지막 시간에는
제 연락처랑 그리고 저희 카톡방 만들 거예요. 저는 카톡을 사실 알림을 꺼놨는데 한 999가지는 항상 떠있어요. 그러니까 방에서 나가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만약이라도 강의 이후에라도 궁금하신 것들, 실제 이걸 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또 알려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강의는 그래서 일단 1교시고 그리고 또 부담스럽게 해드리면 안 되니까 출석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다음부터 첫 시간에 이렇게 되면 나 무서워 이러면 안 오시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늘은 제가 좀 간단하게 제가 이런 것들을 할 거고 참가자 소개는 조금 제가 좀 다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강의를 하면서 그리고 방송 스피치까지 해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된다면 기획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나마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걸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막 그냥 시작을 해버렸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 같나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 달리죠.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닌데 얘는 제 딸이고요. 이게 전데요. 저는 지금은 이제 뭐 유성 통합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전에는 한산 대전생에서 좀 오래 일을 했었고 그 전에는 사실은 월급팅을 하기 전에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PD를 좀 오래 했었어요. 물론 흔히 말하는 케이블 TV나 이런 데 소속돼 있었던 적도 한 반은 되는데 5년 중에 한 반 정도는 프리랜서로 주로 활동을 해가지고 거의 뒷부분에는 그렇게 해서 방송을 했던 경험이 좀 있고요. 대학교 때 저는 방송 동아리였었어가지고 제가 예전에는 영화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거 제가 배우려거나 이럴 정도의 깜냥은 안 되고 제가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어가지고 하다가 영화는 안 되고 저걸 했었었고 실제로 지금은 제가 라디오를 하게 된 계기 중에 되게 큰 것 중에 하나는 세종에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는 게 있어요. 논산에는 그게 없는데 대전, 청주, 서울이 몇 군데 이렇게 전국에 해가지고 이게 결국 국민을 세금으로 만든 건데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는 것들이 있어서 좋았던 점이 이제 저도 이런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라디오라는 거에 저는 영상을 원래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 사실은 아시지만 이게 경력이 거꾸로 돼 있는 거라 제일 처음에 저걸로 넘어갈 때 저는 이제 방송 영상은 좋은데 제가 억울하기는 너무 이제 힘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프로 그 얘기를 했지만 내가 돈을 받으면서 영상을 만든다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영상 자체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누가 저한테 만들어 달라고 넌 그걸 해봤으니까 그러면 그런 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라디오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어서 뭐냐면 여기 세종 FM 공동체 라디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종 FM이라고 세종시에는 공동체 라디오 국이 있어요. 그 공동체 라디오가 뭐냐면 세종에서만 잡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 반경이 허용된 반경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가지고 법으로 제정돼 있는 것들이 사실 저희 집에서는 잘 안 잡혀서 그 세종방송국에서 송출한 전파가 라디오로 듣기는 힘들고 저도 다시 듣기로 듣고 있는데 거기서 저는 왜 이 사진을 썼냐면 제일 처음에 딸과 함께하는 팟캐스트 지지하나라는 걸 제작을 했어요. 잠깐 들려드릴 건데요. 선생님 혹시 그 오른쪽 컴퓨터 탭 위에 보면 네 이거 ESC 해주시고요. 띄워놨어요. 예, 저 위에 네 한번 플레이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이거 말고 죄송합니다. 다시 그 옆에 거요. 네. 조금만 들어볼까요? 이거는 좀 들으시는 나고. X세대 아빠와 MZ세대 딸의 세대 초월 선곡 가창 대결 지지 않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종 FM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종 시민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X세대 감성이 충만한 아빠 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세 번째 인사를 드리게 된 MZ세대 감성을 채워드릴 딸 메입니다. 반가워요. 와 진짜 어느새 세 번째 방송이네요. 아 그러게요. 시작할 때는 참 겁도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좀 라디오만의 재미 뭐 이런 게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메이님은 어떠세요? 아, 네, 저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고 또 제 목소리를 이제 방송으로 듣는다는 게 너무 어색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주변에서 너무 많은 칭찬과 격려를 또 해주셔서 자신감이 아주 업 되고 있습니다. 아, 라디오가 이렇게 매력 있는 매체였다니 너무 새롭네요. 그렇죠. 사실 요즘은 메이님도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 네. 각종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로. 맞아요. 근데 저 때만 해도 뭐 카세트 테이프, CD도 있었지만 최고는 좀 라디오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해 보면 뭐 이문세 별이 빛나는 밤에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 뭐 정은님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영화음악실 뭐 등등 이렇게 제가 지금 잠깐 생각해봐도 아직도 기억나는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아, 말씀대로 네, 저도 라디오는 그렇게 잘 들어보지 않아요. 근데 뭐 사실 여기가 조금 강의실이랑 안 좋은 게 제가 컴퓨터를 조작을 바로 할 수 없어서 좀 넘겨서 들려드리고 싶기도 한데 이 라디오는 딸이랑 제가 중2일 때 시작을 했어요. 지금 얘가 고1이거든요. 그 무섭다는 중2병이 왔을 때 사실 저는 아이가 셋이에요. 근데 지금 올해 초1, 중1, 고1입니다. 그러니까 다 1학년, 2학년, 1학년이 돼가지고 작년 졸업식을 가느라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한 날에 겹쳐가지고 중학생이랑 쟤네 얘는 저는 사실 집안에 딸이 별로 없는 집안이었어서 어머님이랑 할머님은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딸을 어떻게 첫째가 큰 딸인데 고1짜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하루에도 12번? 한 20번씩 막 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일 무서운 기 중에 하나가 사춘기잖아요. 물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갱년기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과연 언제 올까 두려워하고 있긴 하지만 얘랑 뭘 할까 하다가 마침 그때 저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까 얘랑 같이. 얘가 노래 부르거나 음악 듣는 것들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차 타면 되게 힘들었거든요. 되게 옛날 노래 막 들으시잖아요. 난 알지도 못하는. 그게 좀 공감이 되면 모르겠는데 말도 없이 아빠가 이제 그거를 뭐 테이프든 틀어놓으시면 라디오도 그런 걸 틀어놓으시면 되게 이랬는데 저도 그래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저는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내 차에서는 내 음악을 듣자. 최소한 내 차에 타는 순간만큼은. 왜 그랬냐면 너희들 음악은 내가 들을 기회가 있는데 너희들은 내 음악을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저는 하다가 무슨 생각나는 스토리가 있으면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얘는 좀 낯서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해보겠대요. 근데 저는 얘랑 이거를 한 2년 좀 넘게 이제 고1이 되면서 얘가 이걸 그만뒀거든요. 자기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조금 여유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자기는 이거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다고 좀 쉬고 싶다. 왜냐면 대본을 같이 써야 돼요. 둘이 하면. 그렇잖아요. 일방적으로 써서 물론 그 사람한테 읽게 할 수도 있지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자연스러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 얘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을 100%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딸이랑 이제 나눠서 쓰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피드백을 서로 주고 막 뭐 이런 것들을 주고받아야 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2년을 하고 작년까지 하고 올해부터는 혼자서 하는 플립사이드 아제트라는 라디오를 지금은 하고 있어요. 플립사이드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찾다가 이제 검색을 통해 가지고 알아낸 건데 저는 아직도 되게 아날로그를 좋아해서 저는 아직도 워크맨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작동하는 그리고 휴대용 CD 플레이어도 다시 구해서 하고 있고 LP도 듣고 해요. 근데 LP에 보면 예전에 테이프도 그렇지만 A면 B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립사이드는 레코드판의 B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왜 이걸 플립사이드라고 줬냐면 저는 제가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비주류적인 음악 그리고 왜 좋은 우리가 요즘은 스트리밍 서비스로만 음악을 듣다 보니까 앨범이라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신 적 혹시 근래 있으세요? 있으신 분? 앨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요즘 아이돌이라도 아이돌들도 앨범을 내긴 내더라고요. 뭐 싱글만 내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보신 경험이 요 근래 있으신가요? 다 곡으로만 듣잖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것들을 최소한 대중적일 때를 살아오신 분들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최소한 테이프는 한번 꽂으면 끝까지 우리가 한번 최소한 내 돈 주고 사야 되고 그럼 끝까지 듣게 되잖아요. 뭐 좋은 곡 안 좋은 곡 있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내가 좋은 부분만 듣더라도 그래서 근데 보면 A면에도 좋은 곡이 있지만 그래서 보통은 히트곡은 A면에 있지만 B면에 내가 좋아하는 곡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되게 나한테 또 스토리가 생기잖아요. 히트곡이야 다 누구나 다 들으니까 그런다지만 내가 이 앨범에서 이 곡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한번 뭐 노래든 세상을 사는 이야기든 뭐 이런 것들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걸 했는데요. 선생님 죄송한데 아까 그거 네. 한 번만 네. 해주시겠어요? 아까는 딸이랑 하는 거니까 제가 막 방방 뛰죠. X세대 아빠와 뭐 하는데 이건 이제 제가 딸이 안 하고 나서 라디오라는 게 참 매력을 느껴서 혼자서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문 열었습니다. 꾸밈이나 포장보다는 솔직한 당신을 위한 공간 플립사이드 아직 DJ 준입니다. 2025년 5월 29일 목요일 아침 9시 세종시에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선택을 코앞에 둔 지금 두 번째 아지트의 문을 엽니다. 뭐 이렇게 해서 가는 프로그램이 이건 제가 음악이 한 그러니까 50분짜리라 둘 다 세종 FM의 편성은 기본이 50분이에요. 50분이면 노래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6개 저는 음악을 그러니까 아까 딸이랑 한 거에서도 이 딸이랑 한 거는 제가 빨리 끄는 게 잘못하면 제 노래가 나와요. 왜냐면 서로 한 곡씩은 불렀어요. 직접 부르고 나머지는 이제 추천곡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이제 뭐 승부를 보자 약간 이런 컨셉이었어가지고 그럼 불렀었고 이거 1인 대사에서 그냥 제가 틀고 싶은 음악들 가지고서는 트는데 대본 쓰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고 있어요. 오히려 둘이 할 때보다 이게 훨씬 더 편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나 혼자 그냥 내 얘기들을 하는 거라 사람이 생겨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게 대본으로 생각하면 어렵지만 근데 여러 명이 있는 게 50분을 채우는 거는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거꾸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왜 그런지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런 인연으로 또 논산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오늘 여기가 아마 내일 아침에 무슨 행사가 있나 봐요. 논산시에서 저녁을 맞이한 당신이 뭐 자랑스럽습니다 여기 있어서 저도 약간 자꾸 저게 보여가지고 사실 저는 논산에 인연이 있죠. 논산에서 한 3개월은 살았죠. 왜냐하면 훈련소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저는 논산훈련소를 나오기도 했고 약간 한 살만이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매장도 있고 다 혹시 여기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계시나요? 국공립 뭐 이렇게 살이 있잖아요. 근데 또 뭐 저희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하시는 분이 뭐 같이 이렇게 이사 활동도 하시고 뭐 이래가지고 논산에 좀 자주 올 기회는 있었는데 어쨌든 저도 네 이걸 보니까 뭐 익숙하기도 하고 논산의 그림이 막 예전에 그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게 제가 라디오 강의를 하러 온 건지 저녁을 맞이한 당신들에게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자꾸 저 뒤에 현수막을 보면서 자꾸 저게 눈에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저보다 훨씬 더 먼저 전역하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고 이런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런 계기로 은산에서 지난번 가을 전에 여름 학기 때 강의를 했었고, 그때는 이제 반팔 반바지 입고 만나다가 갑자기 이제 이 가을 학기가 되니까 한 어제인가 오늘부터 갑자기 추워진 거 같죠? 그렇죠? 아마 아이들 아침에 등원하는 복장들도 되게 학부모님들이 신경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제가 애들 밥을 해서 먹이고 같이 보통 그때 일어나서 제가 밥을 먼저 준비해서 아이들을 깨우는데, 저희 집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저랑 생활 패턴 반대라서 제가 그걸 담당을 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래서 온도 보는 게 이제 저는 좀 익숙하거든요. 날씨.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산 가져가. 아니면 옷 어떻게 입어? 근데 오늘 6도더라고요, 아침. 세종이. 무슨 16도겠지. 아들이 저한테, 아들이 6도래요. 자기 스마트워치를 보면서 조그만 거 보면서 6도래요. 무슨 6도야? 16도겠지. 제가 다시 확인해보니까 진짜 6도인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불과 지난주까지도 막 반바지 입고 내려왔는데 오늘은 그래서 아침에 잠깐 반바지 입고 쓰레기를 버리고 갔더니 싸늘해서 네, 도망치듯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하여간 건강 주의하시고, 저희가 가을 그리고 아마 겨울의 초입까지 11월 되면 이제 금세 또 추워지겠죠.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파카 입고 끝날 때는 파카를 입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어쨌든 제가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이 시간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우시지 않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가급적이면 뭐 일이 있으신데 억지로 하실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홍규입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강의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디오랑 도대체 팟캐스트라고 하고 제가 라디오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뭐가 다를까요? 뭐 여기 다 써있어가지고 이미 뭐 보시고서는 이제 선생님들은 뭐 다 아실 텐데, 사실 지금은 다시 듣기라는 것들이 있고 이렇지만, 라디오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상파, 공중파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방송들은 정해진 그 시간에만 볼 수 있었죠. 특별한 날, 뭐 주말 같은 때 운이 좋아서 내가 재방송을 보지 않는 한 그때가 안 되면 못 듣잖아요. 라디오는 방법이 있긴 있었죠. 아주 열성적인 녀석이, 저도 기억이 나지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떤 녀석들은 라디오 녹음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쵸? 이 녹음 테이프로. 그럼 그거를 이렇게 빌려서 듣거나,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 최시라 씨가 예전에 영화음악실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어요. KBS에. 라디오에. 9시인가에 하는 프로였는데, 제가 그 고1 때였는데, 저는 옛날에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거 전혀 없었어 본 세대거든요. 근데 그런 걸 써봤는데 하나도 안 됐었는데, 최시라 씨가 하는 첫날에 첫 곡에 대한 소개가 내가 쓴 거랑 비슷한 말이 나오고, 어느 동에 사시는 뭐 전홍기님의 사연이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랬던 게, 그걸 나는 들었지만 누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어떤 친구가 오더니, 야, 너 혹시 그게 너야? 그 전홍규가 너야? 이러는 거예요. 너 그거 들었어? 그랬더니 들었다고. 나는 그래서 동네도 우리 동네고 전홍규라고 그래서 설마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지나가면 다시 못 듣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사실 그건 제 기억 속에만 있지, KBS에서 가가지고 제가 방송국에 들어 자료실을 뒤지지 않는 한 아마 그거는 제가 다시 듣기 힘들 것 같아요. 인터넷에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지만, 누가 그거를 또 설사 녹음하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벌써 저 고등학교 때니까 그 테이프를 가지고 있지도 아마 보관도 힘들었을 테고, 그걸 또 디지털화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는다는 건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테니까요. 근데 매니아틱한 것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딸이랑 하던 라디오 중에서 고스트 스테이션이란 프로그램 있잖아요. 제가 어쨌든 70년대생, 90년대 학번, 이제 저 아직 40대입니다. 네, 아직은요. 네, 강조 드리니까 그냥 굳이 아시려고 하시지는 말고, 나이가 민증상으로는 아직 40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 또래나 제 위아래로
저 9학번이거든요. 예, 9학번이니까 그 위아래 학번들로 한 10년 정도는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그 신해철 씨라는 사람이 특히 남자들이나 여자친구들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그런 라디오가 없었거든요. 뭐 별이 빛나는 밤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문세 씨 아마 안 들어보신 분 혹시 별이 빛나는 밤에 나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아 그러실 수 있죠. 네. 90년. 네 그러시니까요. 젊어 보이세요. 네. 안 들어보신 분 있으시지만 지금 한 분만 손 드셨거든요. 그 라디오랑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진행하는 라디오는 되게 달랐어요. 어느 날은요 말도 안 되게 라디오에서 지상파 라디오인데 곡 시작할 때 틀어놓고 한 곡으로 끝까지 간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얘 나이트 놀러 갔다 곡 걸어놓고 뭐 그런 루머가 돌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신해철이라는 사람은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그 제가 성장할 때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 가수 3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되게 큰 영향을 미친 음악가가 국내부는 저 때 누구냐면 신해철, 김종서, 이승환 그렇게 3명. 그리고 뭐 외국으로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엔니오 모리코네의 뭐 이런 분의 영화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아직도 여전히 되게 좋아하는 OST 중에 하나는 라이온 킹이고요. 뭐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그 엘튼 존이 만든 그 이후에 그 편곡하고 그런 거 말고 원래 원. 그래서 뭐 시네마 천국 OST 같은 경우에는 LP도 있고 CD도 있고 뭐 엔니오 모리코네는 요요마라는 첼리스트랑 같이 만든 CD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하여간 신해철은 제가 제일 1번을 꼽을 정도고 사실 우리 첫째 딸이나 둘째, 셋째도 웬만한 신해철의 노래들은 그래서 되게 신해철 씨의 노래는 알아요. 그래서 얘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얘기가 좀 다른 데 소개되긴 했지만 그렇게 라디오는 어쨌든 지금은 추억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그 시간이 지나면 라디오는 없어져요. 그리고 라디오는 약간 타겟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신해철 씨가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거의 최초에. 그러니까 누구나 듣기 편한 방송. 사실 이문세 씨가 하는 라디오는 남녀노소 물론 그때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남녀노소 누구가 들어도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방송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근데 신해철이라는 사람은 아예 그 안에서도 막 그랬었어요. 고스트 스테이션 만드는 것도 할 때. 그 사람도 옛날에 원래 처음에는 밤의 디스크쇼 뭐 이런 걸로 해서 편안한 것도 했었는데 자기가 이제 미국 유학 갔다 오고 미국 유학 시절에 이제 라디오를 하면서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만든 거예요. 들으려면 듣고 말면 말아라. 근데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유튜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지금 라디오니까 음성이니까 그런데 유튜브랑 TV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지금은 채널이 너무 많아서 TV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은 그냥 바로 케이블로 돌려버리고 저도 PD 할 때 무슨 얘기 했냐면 최소한 3분 이내에 승부 봐야 된다. 3분도 길어요 요즘은 제가 볼 때. 1분도 안 돼서 채널 보시다가 좀 안 돼서 바로바로 넘겨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저도 제일 처음에 제가 기억나는 게 디디디디 돌리는 그 TV지만 서울에 살았지만 채널이 진짜 3개밖에 없는 MBC, KBS1, KBS2 그밖에 없고 뭐 그런 시대에 살았으니까 뭐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유튜브를 알고리즘이 틀어주는 대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알고리즘은 내가 선택한 것들 때문에 얘가 이제 이런 것들 더 추천해서 이제 내가 그걸 볼 뿐이지 거의 자신의 선택이나 다름없잖아요. 팟캐스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디오.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은데 내가 라디오를 한다. 저는 사실 라디오를 하는 사람이죠. 팟캐스트라기보다는. 근데 저건 거의 다시 듣기로 들으니까 저거를 원하는 사람만 듣지 옛날처럼 그 시간에 틀면 무조건 재방송이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세종시라고 해도. 괜찮아요. 내가 원할 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 내용들은 제가 써놓은 것들은 나중에 보시면 되는 거고 왜 그러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우리 처제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누구나 그렇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힘들지만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층위는 되게 다양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이 일에 대한 즐거움이나 보람을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실까요? 아무리 돈이 생긴다고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할 수는 있겠죠. 어쩔 수 없이 진짜 막 이거 안 하면 안 돼. 나 이거 할 게 이거밖에 없어 이런다면. 근데 사실 그런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는 그래도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애 셋을 키워봤지만 와 그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을 참 한편으로는 저는 하나 이게 띄엄띄엄 난 하나하나 키우는 것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 저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사실은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으면 못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되는 일이잖아요. 팟캐스트도 마찬가지. 팟캐스트를 내가 만들고 싶을 때만 만드셔도 돼요, 사실.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얘기를 꾸준히 계속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정기적으로 만드셔야 될 거잖아요. 시청자들, 내 거를 선택하는 시청자들한테 나 오늘 방송하면 언제 할지 몰라요. 그럴 수는 좀 없잖아요. 아무리 팟캐스트라도 내 거를 선택해서 듣는 사람이 막 5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10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뭐 요즘은 뭐 유튜브에 뭐 몇십만 아니면 쳐주지도 않아서 그렇지만 사실 세상에서 저도 이게 제 인생에서 되게 소중한 경험이겠지만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어쨌든 저를 바라보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시간 이런 것들은 흔히 주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길 가다가 제가 5명한테 일로 와보세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한다고 5명이 모일까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 조회수는 너무 우리가 이제 그걸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뭔가 조회수나 거기에서의 그 부가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거는 본인이 그거를 해보고 싶으시면 도전을 하시되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젠가 무슨 뭐 나오는데 그 유튜버 하나가 그 유퀴즈 아시죠? 유퀴즈 9%에 한 친구가 나왔는데 걔는 그냥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유튜버가 되고 싶었는데 축구를 좀 좋아하니까 뭐 유튜버로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가 조그만 나라에 구단의 심지어 구단주가 된 거예요, 얘가. 그래갖고 얘가 이제 유튜버 처음에는 500회도 안 나오고 이래갖고 자기도 뭐 이랬는데 그냥 자기가 좋은 걸 하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재미가 없는데, 내가 하는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창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거 죽어도 못해요. 방송을 가끔 저한테 제가 이거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제서야 그 선배한테 드리는데 제가 대학교 때 제가 방송 동아리하고 영상 찍고 그리고 주말에는 저는 비디오 외식 촬영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촬영만 하는.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사실은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말에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잘할 수 있고 제일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월요일만 되면 제 친구들은 다 제주도에 모여요. 월요일 홍보가 돈 제일 많은 날. 왜 토요일, 일요일 날 예식장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촬영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거는 일요일 날 돈을 바로 주시거든요. 현금으로. 그걸로 제일 많으니까 월화는 거의 제가 다 사요. 뭐 그런 경험들이 대학교 때 있으시지 않나요? 같이 올려다니면 우리는 더치페이 문화가 아니었으니까 월화는 얘 걸로 거의 먹고 살고 뭐 수목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게 누구한테 부탁을 받죠. 제가 찍고 싶은 걸 찍는 건 너무 즐거운 일인데 어떤 선배 결혼식을 찍어주자는 거예요. 그 이놈이 벌써 그 선배한테 홍주가 할 거라고 얘기를 해고 온 거예요. 근데 저게 너무 싫은 거예요. 부담스럽고. 나도 그 알바로 하는 데서 내가 편집까지 해주지도 않고 그냥 찍기만 주면 그건 사장님이 이제 편집하는 건데 내가 그거를 남의 인생 그거를 되게 소중한 날인데 그걸 찍은 거를 나보고 편집까지 하려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는 어려운 일인 거죠. 부담스럽고 제가 아무리 영상을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올해 완성을 했습니다. 2000년대 초인가 그 형은
한 20년 동안 25년째 비디오가 없었던 거예요. 다 제가 테이프를 잃어버린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때 그 시기를 그걸 빨리 해서 넘겼어야 되는데 두고 가다 보니까 그때 찍은 게 이제 6mm 테이프라고 해서 아마 집에 그 카메라, 특히 어린이 원장 선생님들은 카메라들 이런 것 때문에 그 변천사를 좀 아실 텐데 요즘은 다 저 카메라처럼 메모리 스틱 꽂죠. 근데 저거 바로 전게 뭐였냐면 6mm 테이프라고 해서 한 요 손바닥 요만한 테이프 넣는 거 있잖아요. 비디오 카메라. 그게 사실은 대한민국 방송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매체인데 그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방송 테이프라는 건 베타 테이프라고 그래가지고 이만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방송용은. 근데 그 6mm가 등장하면서 소니나 이제 일본 애들이 그걸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그 규격으로 바뀌면서 VJ 특공대라는 것도 나올 수 있었고 1인 제작 시스템이 나올 수 있었어요. 카메라 소형화되고 적당한 품질을 뽑아낼 수 있었으니까. 사실 필름 작업 제가 얘기하지만 방송이 왜 무서웠냐면 예전에는 요즘은 문법 이런 것들 그렇게 크게 구애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저랑 저희 집사는 사실 둘 다 PD 출신이라 예전에는 방송을 보다 보면 그런 6mm들로 찍은 것들 보다 보면은 끝까지 못 봤어요. 내용이 좋아. 왜냐면 문법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법들이 왜 생겨난 거냐면 사진기는 아직 필름 카메라들 집에 아직 남아 계신 분들이 있죠. 쓰진 않아요. 근데 다 한 번씩 써보셨죠? 아마 선생님도 필름 카메라 한번 써본 적 없으세요? 일회용도? 한 번도 안 써보셨어요? 필름 들어가는 거? 자, 필름 한 통이 보통 24방, 36방 뭐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그렇죠? 필름 한 통. 영화가 1초에 24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영화가. 그 영화가 뭐냐면 옛날에는 필름으로 영화를 만들 때 1초에 24개가 촤라락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찍힌 거 이렇게 사람 지나가는 거 제가 이렇게 1초 이렇게 하는 게 24방으로 해서 영상 상영이 1초 내가 이만큼 한 발짝 간 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어서. 지금은 완전 디지털화가 돼서 전혀 아니지만 그러면 제가 필름 작업을 딱 한 번 해봤어요. 제가 조연출로.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NG라는 게 배우 입장에서도 신인 배우가 NG 낸다라는 건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조승우 아시죠? 지금 대한민국 탑배우라고 하는 조승우. 조승우가 옛날에 신인 시절에 어릴 때 찍었던 영화가 춘향전인가 이런 게 있어요. 거의 데뷔작. 그 임권택 감독님이랑 찍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 메이킹 필름을 보면요. 조승우랑 그 여자 배우가 진짜 거의 쌍욕만 안 할 뿐이지 욕을 엄청나게 먹는 장면이 나와요. 얘는 뭐 하는 거죠? 지금 이 수많은 사람이 뭐 어쩌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한 5초 돌리면 그 당시에 그 필름 24방짜리 뭐 이런 것들 사면 뭐 종로 같은 데는 가서 싸게 사도 3,000원만 이랬어요. 1초에 3,000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분짜리 컷이다. 대사가 뭐 있어서. 근데 더 그래서 자르지만 가급적 길게 화면들 가져가지 않지만 1분짜리 샷이라고 해보죠. 60초잖아요. 60초면 24방짜리 필름이 60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예요? 3,000원으로 60개를 산다면 18만 원이에요. 그 당시 돈으로도. 물론 영화 필름은 그렇게 하나씩 개별 포장이 안 돼 있고 쫙 이렇게 롤로 해가지고 이만한 거에 달려 있으니까 그만큼의 단가는 아니겠지만 거의 그걸 필적하는 돈이 쫙 했는데 연기하다가 대사를 얘가 씹어서 툭 다시 쓸 수가 없어요. 테이프는. 공테이프는 음악을 녹음하는 공테이프는 우리가 예전에 다시 녹음하고 할 수 있었잖아요. 이 테이프 이제 다시 녹음해야지. 그럼 그 위에다 더 씌우고 다시 할 수 있었는데 영화 사진 안 되잖아요. 사진 한번 찍고 나면 끝이잖아요. 필름은. 그래서 사실은 영화의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문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영화 문법이라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사실. 그런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이랑 되게 틀린 게 그래서 저게 이제 6mm가 나오면서부터는 다시 찍어도 되고 막 뭔 짓을 해도 되고 필름 작업을 안 하고 방송에서는 필름을 안 쓴 게 옛날에 대한뉴스 해가지고 방송 없을 때는 그걸로 뉴스 듣고 진짜 그랬는데 그 방송이라는 것들은 이제 그게 가능해지면서 대중화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기반 베이스가 필름을 뛰어넘는 지금도 제가 만약에 라디오 시대면 이 강의는 대단히 전문적인 강의여야 될 거예요. 그쵸? 방송 지망생 최소한 아니면 내가 뭐 방송국이라도 아니면 지역에서도 어떻게 뭐 만들어 볼 계획이 있다라든지 막 뭐 이런 거여야 될 텐데 이제 안 그래도 되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본질적인 차이는 이거고 그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라디오와 팟캐스트의 차이는 그거다라는 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팟캐스트는 선택해서 듣는다. 라디오는 내가 이렇게 돌리다가 우연히 들을 수도 있는 거지만 절대로 아마 우리가 만드는 것들은 어느 시점 이후에는 알고리즘에 나오지도 않을 거고요 누군가에 그쵸? 알고리즘도 조회수나 어느 정도가 돼야 이것들이 자동 추천이 되는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래야 되지만 또 기본적으로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걸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라디오는 이렇지만 실제로 팟캐스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나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내가 뭐 아침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내가 하다가 검색해서도 들을 수 있고 저 아까 해놨지만 세종 FM은 제가 나중에 무슨 팟캐스트 플랫폼도 알려드리겠지만 어차피 유튜브에 올리세요 라디오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냥 제목이랑 아까처럼 그것도 세종 FM도 다시 듣기 그거 제가 하는 방송 플랫폼 저는 영상 안 나오잖아요. 유튜브랑 꼭 영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진 하나 해가지고 미리 캔버스 아시죠? 나? 많이 쓰시죠 어린이집에서도. 뭐 가정통신문 만드실 때도 쓰시고 요즘에는 다 하시는데 그걸로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거 놓고 그냥 녹음 파일 mp3 올리시면 돼요. 유튜브가 왜냐하면 제일 조금 만약에 예전에 팟캐스트를 따로 찾아 듣는 사람들도 이랬는데 팟캐스트 시장이라는 건 이제 거의 예전에 팟캐스트를 하던 사람들도 다 유튜브로 넘어와 있잖아요. 팟캐스트로 되게 유명했던 게 몇 가지 있잖아요. 뭐 김수, 김문희, 뭐 비밀보장 그건 좀 뒤고 그 전에 보면 뭐 김어준 씨도 사실은 옛날에 팟캐스트 그걸로 막 떴고 그쵸? 그 뭐였지? 이름도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거. 뭐 저 주진우 기자랑 뭐 나오던 뭐 그런 거. 그렇게 들었지만 이제는 다 유튜브로 넘어왔거든요. 그걸 하던 사람들. 아니 그걸 내가 우리들이 얘기하는 걸 동영상만 있고 실제 내용은 사실 그 동영상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동영상 자체에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있는 거지. 그게 그냥 넘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팟캐스트들. 물론 영상미를 가지고 뭔가 영상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도 있지만 팟캐스트의 본질은 소리에 있습니다. 소리와 그 내용. 특정 주제를 여기 계신 분들은 주제가 되게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비슷하실 수도 있고 또 이게 내가 일이랑 상관없는 걸로 간다고 대단히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는 공간이라고 놓고 보면은 저는 만약에 되게 예를 들면 희한하게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끼리 이렇게 또 친하시는 그룹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 명이서 같이 하셔도 돼요. 사실 뭐 어떤 주제가 있다면 저기 선생님 저기 그 탭에서 세종 FM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네. 아니요 그 옆에 네. 그래서 홈에만 그냥 올려주세요. 여기 보면 이거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실 텐데 대단히 많은 이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쭉 뜨는데 예 그거 잡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해서 하는데 보면 여기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은경의 동요 이야기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쭉 뭐 정책살롱 뭐 세종 인사이트 정보센터 뭐 이런 것도 쭉 있는데 말랑말랑 그림책 이런 것들처럼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건 엄마들이 하세요. 말랑말랑 그림책 그림책을 읽어주는 라디오인 거예요. 읽고 이런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다면 뭐 이런 동요 아까 같은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책
아니면 보육에 관한, 아니면 어린이집에, 제가 아까 한번 구글로 그 유튜브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저는 사실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육아나 보육으로 쳐보니까 조회수가 몇십만회 되는 유튜브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실제. 그런 것들 보면은 그런 관심들, 아니면 본인들이 하시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PT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그런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것들을 전문성을 가진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물론 라디오에 그런 라디오도 있어요. 세종 FM에도 보면은 그냥 음악 이야기. 저처럼 플립사이드 아지트 사실 특정 주제는 아니죠. 그때그때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해버리니까. 근데 아까처럼 말랑말랑 그림책 이런 것들은 진짜 고정 시청자층이 계세요.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들도 항상 어느 정도 이상들이 나오시고. 왜냐면 그 컨텐츠가 자기가 원하는, 우리도 그렇지만 유튜브를 볼 때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로 드라마 몰아보기나 드라마 하이라이트 이런 것들을 유튜브 통해서 보시듯이 그런 주제들에 좀 깊이를 가지는 게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접근한, 내가 이걸 가지고 지금 수익을 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세종 FM 있잖아요. 그 라디오는 다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절대 방송료 원고를 주지 않아요.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해서 내가 쓴 시간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라디오라서 제가 사적으로 얻는 이익이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6주에 한 번씩 해요. 그게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6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라 전 6주에 한 번씩 하는데, 사실 아까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계신 분들 거는 다 일주일에 한 번에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50분짜리 뭐 하나를, 그게 음악을 아무리 넣고 한다고 해도 내 얘기 한 20분 넣고 나머지가 음악을 쳐온다 하더라도 그걸 일주일에 하나씩 만든다? 내가 재미없는 걸로 그것도? 왜? 당장 먼저 드는 생각이 아마 왜?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만약에 앞으로 이걸 한번 해보시고 싶다 그리고 시도를 하신다면 일단 내가 좋아하는, 그게 수준이 높고 낮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다 보면 내가 뭔가 쌓이고 하면서 이게 또 성장의 계기가 돼서 뭐 깊이가 더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굳이 내가 선택한 주제는 깊이가 필요 없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깊은. 네.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는, 라디오는 있으면 좋죠.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는 녹음실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명도 들어갈 수 있는 스튜디오가 있고 2명만 들어갈 수 있는 스튜디오. 저는 이제 혼자 하는 방송인데 요즘에 2명, 그리고 딸이랑 할 때 2명만 쓰는 작은 스튜디오를 썼는데, 그럼 녹음실이 있어가지고 거기 마이크 뭐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그런 장비가 필요 없이도 요즘에 팟캐스트는 스마트폰 있으시잖아요, 다. 여기 혹시 아직도 나는 플립폰 쓰고 계신다? 없죠. 내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 없다 하시는 분 없죠. 이불 뒤집어 쓰고 녹음하면 밤에 아니면 조용할 때, 애들 없을 때 다 내보내고 아니면 하면 기본적인 소리 다 남아요. 뭐 유튜브의 음질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좋은 것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녹음하는 것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구애받지 않으셔도 돼요, 팟캐스트. 내가 진짜 KBS나 어디에다가 방송에 낼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 하고 편집도 제가 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무료 음악들도 쓰시는 것도 되게 많아요. 가장 걱정하시는 것들이 이제 저작권 문제거든요, 요즘에. 어린이집들도 제 친구 변호사 말에 의하면은 막 진짜 별별 데에서 이제 뭐 이렇게 공지들을 내니까 인터넷 검색이 되다 보니까 뭐 서체 이런 거 잘못 쓰시면은 막 그 사냥꾼들이 연락 오고 이러거든요. 인터넷에 특히 블로그 하시는 분들 잘못 썼거나 뭐 이러면. 근데 그런 것들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강의 과정에는 그런 것들도 하실 수 있는 거고, 음악이 필요하다면 음악, 효과음이 필요하면 효과, 그런 것들도 제가 다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뭐 제가 이불 뒤집어 쓰고 하는 게 되게, 이건 전 그 표현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신해철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신해철의 대표곡이 뭐죠? 그렇죠.
그렇죠. 저기 제일 젊은 선생님도 그대게는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만든 건 줄 아세요? 입을 뒤집어 쓰고 멜로디언으로 앞부분을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왜냐? 아버지가 약사신가 그래가지고 신해철 씨가 실제 되게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지만 어렸을 때 되게 짜시가 그래가지고 막 음악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큰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빠는 절대 기타 살도를 안 주니까 딱 그랬는데 이것도 들키면 안 돼가지고 대학가요제를 나가야 되는데 대학생이 됐는데 그 작곡을 아빠한테 걸릴까봐 이불 뒤집어 쓰고 멜로디언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명곡이. 그러니까 사실 환경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마 아이들을 하셔도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건 어느 정도 타고난다는 걸 저는 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장 관심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 때보다도 더 심해진 것 같은데 공부 저는 솔직히 말하면 80% 이상은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끔 안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노력하고. 왜냐면 공부의 효율이 다른데 제가 흔히 말하는 강남 8학군에서 중학교만 나왔어요. 초등학교 때 사립을 다녔는데 강북에서 이모가 강남 사시고 이럴 때인데 제가 그 대청중학교는 타워팰리스 바로 거기에 있는 거기 3회 졸업생인데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름 사립인데 이 녀석이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아니 대신 이제 엄마한테 그냥 그러셨나 봐요. 그냥 이모도 계시니까 강남도 가라 홍규는 공부 좀 하니까. 근데 제가 공부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게 된 게 거기를 간 거였거든요. 왜 그랬냐면 강남을 가니까요. 강북에는 그때까지 사립을 다녔는데도 우리 학교에 120명이 다녔는데 두 반 60명씩이었어요 그때. 두 반 사립을 다녔는데도 학원이라는 걸 학교 공부에 가외 학원이라는 걸 다니는 애들 없었어요. 학원도 못 받고. 제가 어디 살았냐면 저 한성대 입구라고 해화동이랑 동남동 중간, 고대랑 성대 중간에 살았는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강남 애들은 제가 첫 시험을 봤는데 중학교 가서 나름 공부를 해서 봤을 거잖아요. 와, 난생 처음 보는 등수를 받은 거예요. 반에서. 전교가 아니라 반에서. 이게 뭐지? 아, 공부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강남은 강남인가 보다. 그 다음부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더 떨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얘네들은 1학년 건 이미 다 6학년 때 거의 다 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공부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해서 뭔가 이번에는 이렇게 했더니 와 이게 올라갔네? 등수가 올라갔네?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보상심리 저도. 근데 뭐 해도. 근데 웃긴 건 그때 60명이고 저희 학교에서 그때 진짜 기록을 세우는 바람에 저희가 졸업여행도 못 갔는데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대청중학교 3회가 기록을 세웠어요. 한 중학교에서 20명 과학고를 보낸 최초의 학교였어요. 그 기수에서. 그러니까 과학고 2개 있을 때. 서울과학고 무슨 과학고 있을 때. 20명이 간 거예요. 과학고만. 그럼 외고는 몇 명 받겠어요?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막 거의 저희 동기들 중에 한 20%에 속하는 애들은 거의 다 과거나 막 외고를 간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등 했냐면 공부를 진짜 안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안 했어요. 반에서 20, 30등대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잘 본 때는 한 28등, 7등까지 올라왔다가 좀 잘 못 갔어요. 30 몇 등.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강남에 가보면요. 진짜 거의 다 학원 다니고요. 그때인데도 그때가 89년도인데도 막 단과 학원 다니고 한국학원이라고 있었어요. 선릉역에 단과 학원이거든요. 막 200명, 300명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하나 앞에서 막 하고 선생님 기분 좋은 거 아이스크림 한번 쫙 쏘고 막 뭐 이러는 그런 시대였는데 막 그런 학원이라도 다 다니고 있어요. 근데 죽어도 억대 과외를 심지어 집에 과외를 시켜도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40등, 50등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써도. 저는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학원에 거의 쓸 돈도 없으실 거니까 저도
별로 학원에 가도 재미가 없었어요. 이미 공부에 흥미를 잃었으니까. 갑자기 안 갔어요. 하자 그렇게 됐던 건 그냥 제 효율은 거기까지였던 거죠. 기본적인 효율이. 근데 간혹 제가 고등학교를 다시 강북으로 왔는데 한 애가 머리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애가 지나가는데 저도 작은 애가 저는 이렇게 머리가 빠졌을 때 갑자기 제 옆에 있는 친구 꾹 얘기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제가 우리 용문중학교라고 있어요. 용문이 아마 유재석 씨가 나온 고등학교일 거예요. 용문이. 용문 중고가 있는데 그 용문중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근데 외고인가 어딜 가려고 그랬는데 떨어진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전교 1등 하던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벌써 머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더 웃긴 건 강남에서 20몇 등, 30몇 등 하고 왔는데 고등학교 왔다고 제가 갑자기 공부를 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첫 시험을 봤는데 와, 또 시한 3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등수가 나온 거예요. 뭐야 이거? 낮아서 제가 그랬을까요? 팍 올라가는 거예요. 나 그냥 있었는데 이 선생님 너 반장할 생각 없냐요? 뭔 소리야? 회계도 안 시켰는데 청문회도 잘 안 시켰는데 중학교 때는 그만큼 차이가 났었어요 그때. 근데 하여간 그건 이제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2대 8의 법칙은 파레토의 법칙은 경영학의 법칙이지만 20이 80을 먹여 살린다 결국에.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게 경영학에서 나온 법칙이지만 저는 되게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적용이 된다고 봐요 실제로. 아마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되게 많이 느끼실 텐데 애들이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어떤 쪽으로 이런 애들이랑 이런 것들이 나뉘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직 생활을 다 해보셨으니까 다 아실 텐데 어느 조직을 가도 2대 8의 법칙은 거의 다 성립돼요. 신기하게. 대부분 진짜로 엘리트들은 20에 있어요. 그 회사에서도. 80은 물론 나뉘어지죠. 근데 사실은 그 20에 비하면 성과들이 제가 아까 뭐 상임이사도 해보고 저도 막 여러 조직을 다녀봤다고 얘기했잖아요. 희한하게 그게 맞아 들어가요. 학교에도 제가 예전에 가끔 물어봐요. 니네 반에서 요즘에 20몇 명 뭐 이렇잖아요, 애들. 중학생들. 고등학생 물어봐요. 니네 반에서 진짜 공부나 아니면 착한 애들 얼마나 돼? 희한하게 한 20% 안으로 수렴이 돼요. 그냥 80%에서 대부분은 그냥 다니는 거고, 이 밑으로 거꾸로 이제 거꾸로 2대 8을 적용하면 진짜 안 좋은 녀석들이 집이 있는 것처럼 또 2대 8, 착한 애들 2대 8. 이게 되게 많이 적용이 되는데 하여간 저는 그걸 더 잘 알고 계시고 현장에서 느끼시는 분들이니까 본인이 본인 것들을 한번 만들 때도 한번 그 일을 지향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남의 거를 그래서 많이 보실 필요도 있어요. 물론 되게 창작이라는 게 김태원 씨 같은 부활의 기타리스트, 대한민국 3대 기타리스트 부활의 김태원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음악을 안 듣는데요, 남의 음악을. 일부러. 그래서 그런지 부활 음악은 거의 다 비슷해요. 김태원 씨가 작곡하고 이렇게 좀 뜬 것들을 보면 그 감성이 거의 다 일정하게 유지가 좀 되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용필 씨는 스펙트럼이 엄청 넓잖아요. 제가 조용필 씨 되게 그분은 옛날에 해외 공연이나 갔다 오고 막 이러면은 들어올 때 막 LP 이런 것들을 2,000장씩 사왔대요. 200장씩, 몇백 장. 온갖 음악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런 천재가 있는 반면에 나는 내 것만. 왜 나는 딴 거 들으면 금세 내가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뭐 판단하시되 그리고 그건 또 2번이다. 1번은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부분. 그걸 가지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조금 일찍 끝내는 화장실 가시고 싶으시거나 그러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강의 보니까 이게 2시간 강의 되게 애매해요. 3시간 강의는 중간에 휴식 시간 안 드리면 정말 힘드신데 이건 차라리 휴식 시간을 따로 뭐 10분이나 이렇게 드리고 나면 또 막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해서 8시 반 전에 끝나는 게 어떨까요? 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전 힘들어요. 계속 떠들어야 되니까. 근데 농담이고요. 자, 그럼 어차피 방송을 해야 되는데 방송 스피치에 대해서 제가 마이크 앞에서 빛나는 목소리라고 했는데 자, 방송 스피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뭐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목표라고 이제 우리가 항상 하지만
아마 교육 목표 그리고 뭐 어떤 것들 행사하실 때도 그런 것들 쓰는 것 중에 이건 쉽지 아니고 핵심 원칙은 대화예요. 대화. 상대방이 없지만 제가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누구 하나랑 대화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대1로 대화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다 각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여기 계신 분이 30분이라면 저는 30명과 1대1 대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아,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듣고 있구나 저렇게 듣고 있구나 하는 것처럼 표정도 봐가면 뭐 이렇게 되지만 물론 예전에 저도 막 무대 트라우마가 있고 막 처음에 이런 거 막 하고 그럴 때 되게 이게 부담스럽고 남들 눈도 안 마주치기 힘들고 뭐 이랬는데 자 기본적으로 한번 옛날에도 방송이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듣는 유튜브 이런 거 요즘에 유튜브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은 AI가 목소리를 깔아주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되게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애견남이 됐어요. 애견남 아세요? 저번에 무슨 드라마인가 그 몰아보기를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됐는데 밤에 이렇게 자려고 누워서 그걸 보는데 2시간짜리였는데 눈물이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20대 애들의 뭐 얘기였는데 최우식이가 나오고 뭐 이러는데 좀 감성적인 드라마이긴 했는데 요즘은 대본들 너무 많아서 제가 무빙 보다가도 엄청 많이 울었고 눈물이 줄줄줄줄 났고 막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포인트들을 되게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 요즘 만약에 작가들은 옛날에는 막 해석해야 되고 막 영화를 뭐 이랬다면 요즘은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도 막 되게 쉽게 해가지고 사람의 이 감정을 막 갖고 흔드는데 자 우리는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얘기를 하실 때 보이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1대1 대화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되게 익숙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 항상 그거 하시잖아요. 혼잣말 하실 시간이 거의 없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원장님들은 제가 알기로 그렇죠? 거의 뭐 화장실 가시고 아니면 진짜 선생님들한테 만약에 규모가 좀 있으셔서 이제 선생님들이 있으시면 원장님 따로의 무슨 시간에도 그 시간에 사실은 뭔가 내가 뭔가 사색을 하고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행정적인 업무를 막 하시잖아요. 또 지금 이제 월말이 돼가니까 이제 또 보조금 뭐 이런 거 정산도 하셔야 될 거고 그쵸 바쁘시고 근데 그런 시간이 없지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 만드시기 힘들겠지만 이걸 하신다면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상대가 있다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잣말을 녹음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로 만드는 게 낫겠죠 그거 차라리 내 혼잣말을 활자화하는 게 더 낫겠죠 그 감정. 왜? 혼잣말 하는 사람이 막 연기를 하진 않을 거잖아요. 나는 이제 뭐 이러면서 막 뭐 연기를 하면서 막 혼잣말 하시는 거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말 그런 것들 많이 하는 건 그럴 수 있지. 이거는 듣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랑 똑같아요. 유튜브도 프리미엄 해놓으면은 대부분 아마 프리미엄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그거 해놓으면 안 쓰실 수도 있고 근데 아니면 스트리밍 음악 들을 때도 그냥 이제 화면 꺼놓고 음악만 켜놓고 주무실 때 많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도 프리미엄을 하면 좋으신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화면 꺼도 소리는 나오니까 어차피 화면이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뭐 드라마 이런 거 아닌다면 그럼 1대1 대화 친밀함 이거는 제가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는 사실 쓰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많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제가 이거 만들면서 야 이게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 뭐 워낙 잘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직업정신 때문이든 원래 가지고 계신 본성 때문이든 훈련이 돼 있으시잖아요 사실 이거. 수많은 학부모님들 아니면 수많은 어린이들 그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부분들 이 능력들은 다 뛰어나신 분들이 이번에는 강의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따로 말 안 들어도 되는 거의 유일한 그룹일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했던 분들 중에서 격식체 대신 강의인이 친한 친구처럼
학부모님 이런들이나 특히 이럴 때 좋은 관계를 맺는 대화를 하는 게 좋지 대단히 격식있게 만약에 하는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사실 평소에는 되게 우리 누구가 뭐 예를 들면 어때요? 뭐 이런 얘기들 되게 편안하게 해주시잖아요. 그게 되게 또 잘하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게 저는 제일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있죠. 플립사이드 아티스트 이래가지고 삐면 나는 나하고 싶은데 왜냐면 그 신해철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얘기를 그냥 하고 듣고 싶은 사람 들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그거를 좀 지향하고 있기는 한데 잘 안 되긴 하는데 애견남이 돼서 그런지 더더군다나 더 감성적인 거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거 그 다음 이것도 잘하시죠. 사실 저보다 이런 무대에 여기 아마 제가 볼 때는 누구든 여기 올라오시면 아마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거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도 너무 익숙한 분들 아니세요? 그쵸? 학부모 설명회 부터 해서 하다못해 그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요. 애들 재롱잔치 우리 그 생각하니까 막내는 코로나 때 어린이집을 다녀가지고 재롱잔치를 한 번도 못했는데 그 재롱잔치 할 때든 아니면 행사할 때든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뭐 있을 때 무슨 말씀이라도 한마디 원장님이 하시고 뭐 이런 것들 다 너무 익숙하시잖아요. 그때 막 미친 듯이 막 말을 빨리 하신다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거 말씀 안 드려도 적당히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말을 하면 한숨 쉬고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아마 자연스럽게 몸에 대부분들은 배워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감히 제가 어쨌든 강의랑 강사 입장에서 어쨌든 팁을 드리는 거는 저게 의외로 되게 중요해요. 어떤 때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보다 일정 정도의 침묵이 오히려 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때가 있잖아요. 어떤 말이 다음에. 그쵸? 그래서 실제로 방송 대본 보잖아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고 그럴 건데 방송 대본 쓰시고 나서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거에서 그 말 바꾸셔야 될 수 있어요. 대부분 대본 처음에 쓰면 문어체가 나오고 싶거든요. 구어체가 아니라 대본을 먼저 씁니다. 대본 없이 말을 하면 그렇지 않은데 근데 사실은 너무 처음에는 자세하게 대본을 쓰면 안 돼요. 훈련을 하시려면. 그거 아시죠? 아마 옛날에 교수님들이나 누구 계실 텐데 대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수님은 본인이 강의안을 들고 들어오셔서 쭉 읽으세요. 그냥 거의 진짜 졸립죠. 미쳐요 그거. 한 시간 같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듣지? 이게 진짜 출석을 해야 점수가 나오니까 듣는 거지. 안 들을 수만 있다면 좀 가서 좀 찾으면 돼. 강의자가 뻥 좀 차려 내려보고 할래. 막 이런 생각 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진짜 재미없는 내용인데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 되게 잘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이 심표나 슬래시 그런 거고 편안한 톤. 너무 과장된 연기. 누가 봐도 부자연스러운 거는 내가 느낄 때 부자연스러운 거는 다른 사람도 부자연스럽게 느끼기가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이 강의를 제가 외워서 한다 그러면 벌써 내가 이거 당장 봐야 되나? 물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지만 제가 그럴 거예요. 저 이거 대부분 거의 잘 안 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진짜 베이스일 뿐인 거지 그냥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놔두는 거지 전 이거 보고 잘 얘기 안 해요. 눈 맞추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낫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는 게 더 재밌고 근데 어쨌든 이거 다 나중에 강의자료로 제공 드릴 거니까 뭐 외우시고 그럴 필요도 없고 뭐 쓰실 필요도 없어요. 편한 톤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진짜 신기한 건데요. 아실 때는 아마 이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되게 신기하다고 다른 분한테 얘기하면 그렇구나 하시는데 이 표정이랑 말이랑 되게 같이 가요. 또 아시죠? 아시죠? 네. 네, 정말로.
내가 기분 나빠서 사실 표정 이런 날에는 아무리 내가 좋은 얘기를 즐겁게 한다고 해도 그 느낌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러면 그때 주제를 바꾸세요. 차라리. 내가 이게 다운돼 있는 거면 다운된 거에 맞는 주제로 차라리. 그런 유연함도 필요한 거죠. 내가 다운돼 있는데 억지로 조금 업된 얘기를 해야 된다. 힘내세요 이런 얘기를 내가 나 자체가 힘이 안 나는데 무슨 울림이 있겠어요. 그걸 들으면서 진짜 힘이 날까요? 이 힘이 나라고 하는 소리야 뭐 이러고 노래도 아마 힘나는 노래 안 틀릴 거예요. 사람 아주 그냥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그 다음에 호흡. 이것도 아마 되게 잘하실걸요. 제가 알기로 제가 물론 애를 셋 키우다 보니까 대단히 저는 그냥 애들 셋 때문만이라도 저는 서울, 전주, 대전, 세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어가지고 애를 낳고 나서 원래 서울 살다가 저는 전주로 내려갔다가 대전, 세종, 전주에 있을 때는 이렇게 주말 부부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의 어린이집 선생님분들이나 이렇게 뵐 기회가 좀 많았는데 직장을 맞벌이다 보니까 어떤 데는 제가 가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보면 그 말씀하시고 이럴 때 호흡 관리도 되게 중요해요. 특히 방송에서 숨소리도 다 녹음되거든요. 근데 그 숨소리가 녹음돼서가 아니에요. 숨소리가 들어가는 상관없어요. 뭐 가수들 같은 경우에도 노래 듣다 보면 숨소리가 들리는 가수들이 있어요. 어디서 호흡하는지. 그걸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그 호흡 소리가 안 들리게 하는 가수들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어떤 가수들은 막 이렇게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복식호흡 이런 것들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어떤 때 우리가 어떤 노래를 되게 좋은 노래를 따라가다 보면 저는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하다 보면 대부분 안 될 때가 물론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목소리 톤이나 이게 도저히 이 옥타브를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숨이 딸리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 노래 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숨을 쉬었어야 되는데 내 감정에 그냥 그걸 노래를 가다가 넘어가면 못 치는 거죠, 거기까지. 못 올라내는 거죠, 소리를. 그것처럼 내용이 마찬가지예요, 호흡 관리.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쉼표나 슬래시를 적절히 내가 읽어보면 실제로 내 감정이 제대로 실릴 수 있도록 그래서 호흡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발음, 발성 이것도 뭐 아마 유아평가에 그런 게 있나요? 이런 게 이런 거 없나요? 뭐 발음 명료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입 크게 벌리는 건 되게 중요해요. 입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입이 작아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의 한계상. 이렇게 해가지고 큰 막 성량 뽑아낸다든지 그렇게 할 수조차 없거든요. 당연히 뭐하고 이거 보면서 가끔 그냥 보세요. 이거 혼자 보시는 거는 뭐 부끄럽진 않잖아요. 누가 같이 보는 게 아닌다. 네. 보시고 판노이즈 이거 특히 프트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된소리들 있잖아요. 그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마이크가 왜냐면 이것도 그렇지만 마이크들이 자동으로 그거를 제어해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해서 팍 하면 이게 피치가 팍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이 스피커가 찢어지는 소리가 녹음이 되죠. 그거는 차라리 소리를 낮게 녹음한 거는 얼마든지 올릴 수 있거든요. 적정한 스피드로. 레벨로. 근데 이게 나면 이거는 못 잡아요. 한번 스피커가 찢어지게 녹음이 된 거는 뭔 짓을 해도 그거를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특히 된소리 발음하실 때는 조금 주의하시고 그리고 마이크에서는 원래 주먹 하나 정도 뭐 주먹 하나, 두 개 정도 놓고 띠라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조심하시고 물론 당연히 윈드스크린처럼 이렇게 마이크에 앞에 해가지고 이렇게 망 같은 거 동그란 거 대고 가수들 녹음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이제 라디오 스튜디오엔 그런 게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게 있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실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기수에서 하실 때는 다 녹음을 한번 해보셨어요. 네, 여기 마이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녹음실은 아니지만 여기 3층에 해가지고 실제로 하셨었는데 그런 것들도
음성도 못 쓸 수 있고 하여간 그래서 팜노이즈 내가 된소리 발음이 들어가는 걸 썼다 이랬을 때는 그거를 읽을 때는 특히 주의한다라는 걸 조금은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부러라도 살짝 그 부분에서는 마이크에서 조금 떨어져서 얘기를 한다든지 복식호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저희 아들이 무슨 참 부러운데 요즘 애들은 걔네 이제 학원 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둘째는 요즘 무슨 보컬 학원을 다녀요. 진짜 가수가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서도 그 호흡을 되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뭐 무슨 음을 몇 초 동안 내라고 그러면 뭘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근데 그걸 하려면 제가 볼 때는 복식호흡이 필요해요. 웬만하게 이렇게 원래 타고 나서 뭐 쫙 뽑아내는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이 복식호흡이라는 게 이 배만 이렇게 당겨도 어느 정도의 숨이 들어오거든요. 내가 숨을 쉬려고 안 해도 복식호흡을 조금 해보시다 보면 이게 이제 노래하실 때 팁이 될 수도 있고 뭐가 하여간 복식호흡. 자 녹음을 하시고 나면 반드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제일 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긴 했는데 저는 제 목소리 처음에 녹음해서 듣고 나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라디오 하고 있는 것도 그때를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리고 있었다고? 내가 하는 건 너무 틀린 거죠. 근데 그건 좀 접어두시고 어차피 우리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훈련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편안하게 들릴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낫지 자기 거 그러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부분은 저러네 이 부분은 이러네. 제일 좋은 게 그거죠. 저기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필요한 걸 촤락 돌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말을 띄어서 이렇게 녹음을 해놓으시면 심지어 부분으로 갈아 끼울 수도 있어요. 너무 쉽게. 분석 편집하시듯이.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빨리 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막 빈틈이 없이 막 해가지고 막 이 말이 이어지게 녹음하지 마시고 해놓으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부분만 바꿔도 되니까요. 이런 거. 특히 톤. 또 어떤 단어는 내가 들어보니까 나는 발음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안 들리네 이게 막상. 들어보시는 건 무조건 중요해요. 자기가 만든 거 방송 내보내기 전에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당연히 한번 들어보셔야지. 그리고 녹음 단계에서 들어보셔야 최종 편집을 하기 전에 혹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부분에서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이렇게 이런 건 잘 안 돼. 막 그때 일부러 대본에 좀 넣어놓는 거예요. 이 부분에 좀 웃으면서 해야 되겠다. 내지는 어떻게 하자. 여기는 좀 다운된 톤으로 아니면 여기는 어떻게 그걸 앞에 써놓으면 내가 그걸 보고서는 그 부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본이라는 게 꼭 진짜 하는 말만 써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연기 대본 이런 것들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렇게 쓰시는 게 초반에 또 좋을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좀 한다 보면. 따라 이렇게 만약에 나는 사실 내가 원하는 톤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럼 섀도잉 필요하죠. 네, 일부러 만드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는 해보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고민인데 도저히 신해철 씨 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저한테. 근데 그걸 제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 거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따라해도 안 되는 건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원하는 게 있으면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많이 들어보시고 아니면 나만의 독특한 톤이 또 누군가한테는 되게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걸 또 안 된다고 난 안 되나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AI보다 더 나으실 거야. AI가 뭐 5년 내에 어떻게 될지 뭐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AI 수준에서 사람들의 감정까지 다 해간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좀
한참 남은 일인 것 같아요. 다 약간 책 읽는 부분들처럼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람이 하는 것들을 좀 들어보시는 거. 라디오 들어보실 때 근데 라디오 잘 들으시나요 요즘에? 거의 안 들으시죠. 운전할 때나 들으시고 그렇죠. 근데 운전할 때 들으시는 것도 보통 저는 집사람은 저랑 취향이 너무 달라가지고 뭐 정호인하고 뭐 우리 집사람 이런 것도 뭐 방방 뜨는 막 김신영 씨, 뭐 그다음에 그 개그맨 또 누구지? 그거 다음 프로는 또 뭐 누가 하는 그런 거 막 듣던데, 뭐 그런 게 좋으셔서 들으시면 들으실 수도 있는데, 뭐 원하는 톤이 있다면 그런 라디오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고, 뭐 아니면 옛날에 내가 들었던 라디오에서 이런 목소리가 난 좋았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지금도 아까 그 딸이랑 할 때 얘기했지만 제가 들었던 여성의 아나운서가 하는 라디오의 제일 좋은 목소리는 저는 정은임 아나운서였거든요. 당시에 일찍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MBC의 정은임 아나운서라고 있었는데 아마 손석희 씨 그때 시대 뭐 그런 거 같은데 이분이 일찍 뭐 새벽에 퇴근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일찍 가셨는데 그분이 하는 영화 음악실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뭐 해볼 수도 있고 뭐 연습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근데 제가 빨리 끝나면 여기는 이거 너무 빨리 끝나니까 지금 8시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아니 그래도 우리 15분까지 끝낼게요 제가. 15분까지. 싫으세요? 15분까지는 제가 지금 몇 분이냐면요 2분이에요. 13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기획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정리를 좀 해놨어요. 이걸 공유를 드릴 테니까 이걸 제가 읽고 뭐 이럴 필요도 없어요. 보시면 다 알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요거 3개만 기억하세요. Who와 how. Who와 how. 누구한테 뭘 얘기할 건데 어떻게 이게 모든 기획에 이거는 뭐 방송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에서 거의 그렇지만 특히 방송에서 이거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 그거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다음 시간 때문에 그래요. 다음 시간에 우리 길어질까봐. 선생님 오늘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원래 방송 스피치나 이건 팟캐스트 교육이기 때문에 다음마디씩 하실 거예요. 듣기만 하시면 뭐 할 거야 이거. 왜 해 이걸.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다 아시는 걸 텐데 뭐 얘도 드러났어요. 정 안 되면 뭐 왓을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뭐 이런 것도 한번 뭐 찾아보세요. 그리고 쓰는 글이랑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건 좀 중요해요. 쓰는 글이랑 우리는 되게 쓰는 글에 익숙해져 있어요. 사실. 왜? 대한민국은 사실은 특정한 직업계층이나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아닌 다음에 누구 앞에서 뭐 연설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이런 문화들이 사실 우리 세대만 해도 너무 없었고 되게 일방적으로 그냥 수업 듣고 하고 억지로 발표 한번 하거나 뭐 대학교 가서나 뭐 이렇지만 요즘은 이제 좀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의외로 문어체로 다 글을 쓰세요. 대부분. 근데 대부분은 문어체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읽어보세요. 핵심은 그거예요. 이거 뭐 제가 다 써놨지만 한번 보시긴 보시되 읽어보세요. 그럼 이상해요. 읽으면. 생각해보세요. 막 무슨 예를 들면 김훈 작가의 소설을 내 라디오에서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도 되게 예를 들면 김훈 작가 탈의 노래 뭐 이순신 장님 뭐 한 거 막 문장 짧은데 막 팍 끊어지는 그거를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대화책으로 푼다?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문어체는 저는 어제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그 영화는 되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거 뭐 문어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문장이죠. 뭐 맞춤법도 그렇고 뭐 볼 때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걸 읽으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저 어제 영화 봤잖아요.
제가 어제 뭐 봤냐면요.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쵸? 말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친구한테 나는 어제 영화를 보았어. 그 영화는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어. 문어체잖아요.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본은 쓸 때는 문어체로 나올 거예요. 그게 익숙하니까. 근데 꼭 읽어보면서 이게 진짜 그 느낌이 나나? 저 안 잘 모르겠으면 그냥 녹음기 휴대폰에 내고 녹음해서라도 들어보세요. 요즘 다 있으니까. 뭐 녹음기를 따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니까. 내용이 있어요. 좀 똑같아요. 띄어쓰기보다는 쉼표를 입니다보다는 해요. 입니다 이거 문어체죠. 옛날에 아마 교장 선생님들도 입니다 잘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뭐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글쓰기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지만 좋지 않다. 이거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주체가 다른 거예요. 이 방송에 이렇게 이 방송은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 1대1 대화. 내가 친구랑 대화하고 내가 편한 사람이랑 대화할 때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야, 나 이걸로 뭐 얘기하고 싶어. 나 이걸로 이러거든? 이게 훨씬 더 사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무슨 뉴스 듣는 거 아니잖아요. 뉴스라고 그럴 수 있죠. 오늘 캄보디아에서 뭐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습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뉴스가 아닌 다음에 그런 게 어딨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다큐멘터리도 그렇게 안 해요. 요즘은 일부러 배우들을 쓰기도 하고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은 전문 성우들 그분들은 거의 연기자잖아요. 거의 다큐멘터리를 잘 만든 다큐멘터리에서 되게 중요한 건 나레이션인데 그 나레이션이 가끔 배우 쓴다고 해가지고 그냥 진짜 이름 있는 애 그냥 써가지고 망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특히 그 어린이집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어떤 애니메이션은 더빙판을 보는 게 되게 느낌이 좋은 게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냥 원본 보고 자막 보는 게 훨씬 난 게 있잖아요. 말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게 뭐겠어요? 더빙이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막 유명세로 무슨 뭐 아이돌을 썼다거나 뭐 누굴 써가지고 아씨 연기가 안 되는데 목소리 연기가 안 되는데 막 툭툭 끊겨. 그럼 이제 우리 더빙판 안 보잖아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더빙판을 보여주더라고. 그런 거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뭐 똑같고, 잘 보시면 뭐 별 대단히 뭐 어려운 내용들 아니니까요. 한번 이거는 다 공유를 드릴게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다 쓰고 나면 꼭 소리내서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썼다고 안 돼요. 그건 문어체예요. 그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일단은 되게 쉬운 방법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일단 저희는 기본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꼭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그런 걸 하라는 게 팁. 그리고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슬래시 이걸 잘못 읽는 사람들은 만약 이게 없으면 베테랑 소방관은 어제 빌딩 안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와 아기를 찾기 위해 막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호흡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전달하는. 베테랑 소방관은 어제 빌딩 안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고 그렇게 쉽게. 그런 훈련들을 실제로 하고 대본을 누가 써주더라도 아나운서들도 자기들이 슬래시를 넣어요. 그래서 이 대본을 받으면 걔네들이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 내용들에 그 내용을 자기가 막 분석을 하겠어요. 뉴스 이거 대본 올라왔는데 제가 뉴스도 해봤지만 걔네들 그거 하고 있어요. 이거 슬래시 붙고 처음에 그거부터 해요. 연기자들도 내가 이걸 연기를 할 때 베테랑 초반가는 다음에 빌딩 안에가 나는 중요하다고 여기다 걔는 또 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걔 연기에 그걸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자면 내 연기에. 그러니까 그거 꼭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만들어야 돼. 그리고 말이 아니다 싶으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을. 이게 뭔가 이상해. 그럼 이게 대본이 잘못된 거예요, 문어체. 그걸 이제 구어체로 바꿔야 되죠. 아무리 문어체를 갖고 이것만 20만 나눠 놓는다고 해서 구어체가 되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애들한테 하시고 있는 걸 아니면 한번 언제 한번 자기가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걸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일상을. 저는 그거 자주 하거든요. 옛날에 우리 애들 목소리를 녹음하던 버릇이 들어가지고 맨날 카메라를 켤 수는 없고 그냥 어떤데 뭐 막 노래하는데 차 타고 갔는데 카메라로 얘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동영상으로. 녹음 눌러놓고 이렇게 가고 애가 여기서 꼬맹이가 근데 그게 그때 아이폰 이놈의 그 아이폰 뭐 하다가 둘째 때 다 날라가가지고 제가 한동안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하여간 뭐 그런 것처럼 녹음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내가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구나 그거에 맞게 그런 말투에 맞게 그게 제일 쉽죠 사실 내 원래 말투에 맞게 우린 연기자는 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데 큐시트 뭐 이런 건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순서대로 보통 만드는 거죠. 개별 프로그램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1시간을 50분을 어떻게 채우겠다 한 다음에 실제 이제 대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원래 순서. 이걸 다 해요. 저희에서 보내야 돼요. 자 방송을 내려고. 근데 이걸 하는데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쉽게 만드는 방법들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우리 간다. 15분까지 무조건 끝낸다고 했으니까 12분이고 이제 3분 남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돼요, 선생님들. 자, 다음 강의 뭘 할 거냐면 오프닝 대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니고 자, 자기소개나 아니면 그걸 합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뭘 난 만들고 싶은데 그 오프닝만 한번 써보세요. 아니면 자기소개를 하세요. 근데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나와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 대본을 써서 내 자기소개를 2분 읽어보세요. 2분이 생각보다 길 수도 있겠지만 어느 분한테는 2분이 되게 짧은 시간일 거예요. 그 안에 이걸 내 소개를 어떻게 다 하지? 왜냐면 2분이 넘어가면 우리 그냥 다음 시간에 다 자기소개만 듣고 나면 그냥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2분 일단 자기소개 아니면 나는 자기소개가 아니라 아예 나는 뭐 하고 싶은 게 있어. 아까 기획까지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기본적인 거. 그걸로 해서 오프닝만 한 2분 동안 내가 얘기할 거. 여기에는 지금 녹음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것까지 해보시면 너무 좋겠지만 어차피 들을 거니까 녹음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우리 한번 다 들어보죠. 그것도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너무 익숙하시면 그거 제가 여기 나오라고는 안 할게요. 제가 자기 자리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분 과제 이거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기소개 너무 많이 해보셨을 거고 그죠? 근데 이걸 조금만 한 발만 나가보자고요. 내가 방송을 하는데 맨 앞에 첫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2분. 그래서 제가 5월 오픈이라고 생각하면 오픈인데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자기소개로 준비해 오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된다 그러면 자기소개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오프닝은 오히려 뭐 오늘 밤 당신과 함께할 DJ 누구입니다. 저는 당신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에서 이분을 만드셔도 되고 뭐 아니면 팟캐스트 자 학부모들을 위해 저는 뭐 어린이 보육 전문가로서 뭐 이런 걸 합니다. 뭐 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오프닝을 만드셔도 되고 관심사에 따라 그럼 해보시는 거예요. 2분 네 하고 녹음할 때 이제 이거는 얘기한 거고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자꾸 뭐 부담을 드리면 점점 줄어드실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되겠고 네, 그러니까 2분 이내니까 꼭 2분을 채우라는 말 아니에요. 조금 짧으셔도 상관없고 조금 넘어간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뭐 우리가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적절한 길이 어느 분은 2분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느 분은 2분이 조금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간다고 생각하고
그거 하나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자, 다음 강의는 수요일 2층입니다. 2층. 네, 여기 써놨으니까 제가 말씀 다 드렸고 2분.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